공급 물량이 적은 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됐던 겁니다. 하지만 시그널은 알 수 있습니다. 언제 어느 시점에서 공급량이 이렇게 늘어날 건데요. 예측할 수 있는 기간이 온다고 하면 저희가 여러분들한테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매당 뉴스 시청자 여러분, 박교수입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안지루 멘토입니다. 이쪽은 최혜원입니다. 네, 그러면 오늘 영상도 함께 해주시는 우리 최혜원 이사님께서 진행을 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오늘 주제에 대해서 얘기 한번 해봐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방송에 참여를 못했고요. 저도 이제 해지 판정을 받아서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번 주에는 지금 최근 이슈되고 있는 임대차 3법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전문가들을 모시고 또 의견을 청취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윤석열 당선인이 이제 부동산 정책, 이전 정부에서 행했던 정책 중에 하나 임대차 3법을 폐지한다고 지금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게 향후에 우리 시장에 어떻게 미칠지 저희가 또 많은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부동산에 관심이 없는 분들이라도 이 부동산 임대차 3법이 과연 뭘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저희가 이제 용어를 편안하게 좀 풀어드리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과연 내가 계속 지금 월세나 전세로 살아야 할지, 지금이라도 부동산을 사야 될지에 대해서 약간의 이렇게 정보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으니 끝까지 꼭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석열 당선인께서 임대차 3법을 폐지하겠다는 얘기가 지금 최근 계속 나오고 있는데, 네. 임대차 3법이 정확하게 뭔가요? 또 요즘에 뭐 뉴스나 인터넷에서 그리고 대선 공약에서도 많이 다퉜던 내용들, 그리고 사실은 우리나라 국민이면 적어도 얘기를 한번 들어봤을 내용이고 다 아실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임대차 3법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원래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있는 내용들 중에요, 임차인의 권리를 조금 더 상향을 해주겠다. 너무 부동산 시장에서 임차인들, 말하자면 집을 빌려서 사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집이 아니고 남의 집에서 사는 사람들은 한 2년이 되면 이사 가는 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왜냐하면 그 집을 봐야 되지, 같은 가격하고 날짜 맞춰야 되지, 이런, 적어도 기간은 2년이지만 사실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주거 기간은 강행 규정으로 2년입니다. 근데 이 2년을 다 못 채워요. 왜냐하면 나가기 전에 집을 구하러 다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 집이 아닌 곳에서 살면 계속 2년마다 이렇게 떠다니는 그런 부분들을 완화해 보겠다라고 해서 이전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에서 임대차 3법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연장하자. 그래서 2년을 연장하자라는 슬로건을 적용을 한 거죠. 근데 이 2년이 강행 규정으로 2년이 된 게 보다는 추가 2년, 이제 계약을 갱신 청구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임대차 3법의 이제 주된 내용을 잡았죠. 그리고 그 임대차 3법에서 가장 또 주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 월세에 대한 상한선을 이제 법으로 규제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상한선을 5%라고 이렇게 딱 규제를 해버렸죠. 자, 이러다 보니 실질적으로 임대인이 겪는 고통도 발생하게 되고, 임차인도 이렇게 계약을 갱신해도 되냐 뭐 이런 혼선에 오는 상황이 되어졌죠. 자, 이게 임대차 3법에 대한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실제로는 이 임대차 3법은 임차인을 보호하려고 만든 규정인데, 네. 2년 후에 다시 그 상한선 5%를 넘어서 전세가든 월세를 갱신할 수 없다고 하다 보니 오히려 처음부터 임대인, 즉 그 월세 임대 수익을 갖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전세가나 월세가를 높게 잡는 경우가 발생을 했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 전세가나 월세를 맞출 수 없다 보니 서울 시내나 경기도, 그러니까 이 수도권 안에 살 수 없다 보니까 그 사는 수요들이 계속 바깥으로, 즉 인천이나 경기도 외곽, 이천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 발생되게 된 건가요? 그래서 작년에 기사 중에 하나가 그 내용이었습니다. 서울의 인구가 1,000만 명이 깨졌다. 그 인구들이 경기도나 인천으로 흩어졌다. 이유가 간단합니다. 이제 더 이상은 오른 전세 가격, 월세 가격을 월급을 받아서 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인구의 유출이 점차 심각해진 겁니다.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흩어지게 된 거예요. 경기도나 인천까지. 그럼 그렇다면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 즉 기존의 2년의 전세가 4년으로 이제 추가 2년으로 되면서 부동산 시장에 이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 이런 것들은 정부에서는 어쨌든 임차인을 보호한다고 생각했지만 일반인들은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겠네요. 화낼 수 없는 상황밖에 안 된 겁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는 이제 임차인의 눈이 아닌 임대인의 눈에서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기존의 2년이라는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에는 그 2년이 끝나고 나면 집주인들은 집 월세를 올려서 전세를 올려서
그 수요에 대해서 맞출 수가 있었습니다. 유동적으로. 하지만은 그게 4년으로 바뀌게 되면서 한 번에 올려버린 거죠. 임대차 3법으로 인해서 전세 가격을 한 번에 기존에 1,000만 원 올려야 될 거를 5천만 원 올리고 1억을 올려야 된다. 이러다 보니까 시장에 괴리감이 생겨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예 2년으로 했으면 그 다음 2년에 들어오는 임차인한테는 임대인의 요건으로 처음에는 전세가 1억 5천 잡을 수 있지만 5%만 상향할 수 있다 보니까 아예 당초 임차인을 드릴 때 전세나 월세를 딱 높은 가격에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네요. 그게 정답입니다. 그런 상황을 정부에서 주도를 해서 만들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세 가격이 폭등을 한 겁니다. 먼저 올려받아야지 이게 4년 동안 유지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 집주인들이 많아졌기 때문에요.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면 4년 동안 임대인은 어떻게 보면 안정적으로 임차인을 계속 확보를 할 수 있는 거고, 제 생각에도 임차인은 나는 4년 동안 계속 거기를 살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 같은데 이게 어떤 문제가 일어나고 또 파장이 어떻게 영향을 미쳤을까요?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전세 시장이 오르는 이유는 임대차 3법이 화두가 된 거는 맞아요, 사실은. 근데 만약에 임대차 3법이 막 4년을 거주하게끔 하면서 임대인이 그거에 대한 페널티로 그럼 다음번에는 이거를 반영한 전세금을 확 올려야지 라고 하는 상황이 만들어진 배경이 더 중요해요. 이게 왜냐하면 공급 물량이 적은 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공급 물량이 적다 보니까 그렇게 전세금을 확 올리는 형태, 거기다가 또 집주인들이 전세금을 올려받은 그 자금 갖다가 갭 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전세금을 누가 안 올리겠어요. 그러니까 2년이라고 했었으면 계속 2년에 옮겨 다니는 이주 수요 물량도 사실 적었었거든요. 그러니까 2년이라 하더라도 전세 시장의 가격은 공급 물량이 제한돼 있어서 오를 수밖에 없었었는데 거기다가 이제 4년이라는 걸 더 확 넣어버리니까 전세 금액이 진짜 사상 초유로 확 떠버린 거죠. 그러니까 전세 금액이 뜨니까 당연히 뭡니까? 호가가, 매가가 뜰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죠. 왜? 갭 투자, 그러니까 갭이라는 것은 전세 보증금을 받고 집을 소유할 수 있는 그 금액이 차익이 작아지니까 사람들이 갭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자꾸 생긴 거예요. 그 갭이 왜 줄어들었냐? 전세 보증금이 확 떠서 그런 거예요. 이 영상이 이게 쉽게 여러분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영상은 사실 아닙니다. 하지만 이 영상 너무나 중요한 영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스터디를 하셔야 돼요. 이 갭이라는 것이 왜 부동산을 가격을 올리느냐. 그러니까 공급 물량이 확보되지 않는 이상은 이 전세 시장하고 부동산 시장은 계속 뜰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굉장히 큰 이슈가 됐던 겁니다. 저는 부동산을 처음 공부하는 입장에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이 시장 수요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는 저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제가 초보자인 저 입장에서 정리를 하자면 임대차 3법은 사실은 이 부동산에 한정된 전세 시장, 그러니까 물량이 어차피 한정되어 있는 시장에 어떻게 보면 폭탄과 같은 정책이었다,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해도 될지 모르겠어요. 당초에 그러니까 제한된 물량에 처음부터 임대인들이 전세나 월세가 보증금을 확 높게 받을 수밖에 구조적으로 좀 만들어 놓은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조금 정리가 되는데, 그렇다면 지금 이런 시장에서 또 다시 부동산 임대차 3법이 윤석열 당선인이 이제 폐지를 한다고 지금 계속 언론에서 지금 언급이 되고 있는데, 만약에 지금 이 임대차 3법이 폐지가 된다면 역으로 자연스럽게 또 뭐 전세가나 이 임대차 시장 혹은 이 부동산의 아파트 시장이 좀 자연스럽게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각각 한번 의견을 맞추고 저희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할까요? 네. 제 개인적인 의견을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이미 기존에 올라갔던 월세나 전세가 다시 내려간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앞서서 박태용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급을 단기간에 늘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정책이 나온다고 해서 바로 시장에 접목이 되는 게 아닙니다. 법안이 통과가 돼야 되는데 그 시점 동안은 시장이 굉장히 혼선이 많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미 아직 오르지 않은 시점에 전세 가격과 매매 가격이 비슷한 물건을 찾아서 내가 살 집 하나를 사두는 것도 저는 괜찮다는 의견입니다. 그거는 나의 자산 가치라기보다는 그냥 내가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는 주거용 부동산에 산다는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박 교수님 의견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개인적인 의견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뇌피셜이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천군백군처럼 정부가 이렇게 나눠져서 핑퐁 게임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곳에서 좋은 안건을 내면 이 한 곳에서는 그 안건을 지지하기보다는 저 안건이 만약에 상정이 되어져서 한쪽이 만약에 많은 인기를 얻는다고 하면 그 균형이 깨져버리니까 서로 좋은 법이든 아니든 상대되는 걸 갖다가 서로 핑퐁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때 당시에 정책 발표했을 때 이 정책을 발표함으로 말하자면 표심을 얼마나 얻을까. 그러니까 이런 논리의 키워드로 던지다 보니까 사실상 우리 국민들은 정부의 그 규제가 마치 매스컴을 통해서 국민들을 위한 정책인지 알고 이게 발표되면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었어요. 자,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국가가 규제하는 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좀 고민을 하셔야 돼요. 매스컴에서 나온 내용들이 다 진실이고 그게 방향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보시죠. 규제가 나옵니다. 이 규제가 앞으로 부동산 시장을 규제하고 억제하겠습니다. 규제 나왔는데 거의 대부분 그런 규제가 나왔던 시기에 부동산이 폭등했어요. 노무현 정권 때도 그랬었거든요. 결국은 규제를 강하게 하니까 폭등했던 일이 벌어졌죠. 반대로 해석이 되는 거죠. 지금 반대로 윤석열 당선인이 돼가지고 재개발, 재건축, GTX 뭐 이런 것들 막 다 풀겠다고 얘기하니까 한쪽에서는 난리죠. 그걸 푼다고 하면, 임대차 3법을 폐지한다고 하면 이 혼선들을 다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막 하고 있죠. 자, 그러면 부동산의 안정화가 된다라는 시그널로 받아들이시면 될 거예요. 왜? 결국은 뭐예요? 굉장히 폭등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안정세를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공급 물량이 늘어나기 전에는 사실 양이 부족하니까, 자, 그 시기가 오기 전까지는 투기 세력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근데 그게 가장 중요한 거는 어느 시점에 도래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국민들은 그러니까 언제 어느 시점에서 그게 될 건데요, 언제 어느 시점에서 공급량이 이렇게 늘어날 건데요 라는 것을 원하는 거죠. 근데 그게 시기적으로 우리가 알 수 없다라는 게 가장 큰 아픔인 거죠. 하지만 시그널은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때 당시에 공급량이 늘어날 수 있다라는 예측할 수 있는 기간이 온다고 하면 이 경매당에서 우리 모두 여러분들한테 강력하게 그 시그널이 오고 있다. 자, 이게 주거가 안정이 되어지면서 부동산의 보합세 시장이 올 수밖에 없다라는 시그널이 있다고 하면 강력하게 저희가 여러분들한테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반드시 약속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공급량이 증가하는 게 이제 현실화되는 시점에 저희가 이제 경매당 뉴스를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업로드를 할 거기 때문에 저희 영상을 좀 꾸준히 봐주시면 좋은 정보를 얻어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다음에 찍을 주제는 전국적으로 이렇게 테마파크로 부상되는 지역이 딱 3군데가 있습니다. 부산, 화성, 그다음에 춘천, 이렇게 테마파크로 조성되는 그 사업지가 있어서 향후에 어떻게 될지 조사를 해서 다음 주에 또 만나기로 약속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영상이 좋다고 생각을 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하는 거 부탁드리겠고, 오늘 또 시간을 내주신 안진우 교수님, 박태현 교수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이번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